회고록도 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갑자기 아무것도 그리고 방금 전 일도 기억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네. 그 회고록의 내용이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이게 또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죠. 광주 사태 당시에 고 조비오 신부, 천주교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또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는 표현이 회고록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즉 세상을 떠난 고인,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네. 고소를 했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2번이나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고 또 이제 2번 미뤄져서 다시 재판 열리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네. 갑자기 이제 부인이죠. 이순자 여사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네. 그 입장문 내용이 조금 전에 앵커와 이야기했던 그 알츠하이머인데요. 아하. 네. 뭐 차근차근 입장문 좀 전해주시죠,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럴까요? 지금 현재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요. 네. 과거의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자택에. 네. 그리고 재산 압류 등을 겪으면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조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서요. 이러한 상태에서 정신건강 상태에서 설령 법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그런 진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고 네. 결국은 이렇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형사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개된 곳에 불려나와서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이제 되풀이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들도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문을 밝히면서요. 네. 결국 재판을 하루 앞두고 네. 이제 어제 오늘 열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순자 씨 입장문도 변론이 써졌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명기 원장님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치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이 서서히 낮아지게 되는 건데 치매를 갖다 크게 두 개 혈관성 치매랑 알츠하이머 치매, 즉 노인성 치매로 나누게 됩니다. MRI를 찍었을 때 작은 뇌경색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고 혈관의 손상을 막는 약을 복용하게 되고요. 노인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의 나이가 들게 되면서 노폐물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 그 노폐물 대사가 안 되다가 보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단지 알츠하이머 치매다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치매의 어떤 말기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있어서 정도가 있게 되거든요. 초기, 중기, 말기.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재판을 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말기 치매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단지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재판에 응할 수 없다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31년생이니까 굳이 따져보면 만으로 87, 그러니까 90을 바라보는 나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그러니까 한 8년 전이네요. 2010년도에 그 모습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또 소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고 그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자꾸 하다가 보면은 주위에 적이 많이 생겨서 동문한테 다친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출신들한테 다친단 말이야. 국민학교 2년 다니고 저 대구 총각이가 정말이야, 농담 아니야? 계실 때 과학기술 분야에 GNP에 0.8%밖에 안 지출하던 거를 2.8%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나올 때 36%. 방금 들은 얘기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또 조금 전에 하신 일도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광주 법정에 나가더라도 나가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오 교수님, 그 입장문에서 이순자 씨가 지금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건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재판을 받게 될 장소도 지금 언급했다면서요? 네, 이제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때 과연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민심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공정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부가 이 사건을 서울 지역 법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네. 지방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민심 소송의 그 사항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검사는 관할 이전을 신청을 해야 하나, 네. 광주 지역에 있는 검찰과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이 광주에서 판매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은 아마 이제 변호사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그 입장을 써준 것으로 네.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용어를 살펴보면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최명기 원장님, 이순자 씨가 말하는 알츠하이머의 원인, 지금 보니까 발병 원인이 옥중 단식과 검찰 수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1995년에는 옥중 단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치매라는 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경과가 있는 거지 갑자기 악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단식이 철저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뭐 저혈당이 있을 수도 있고 탈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단식을 하게 되면 이제 비타민 B1이랑 비타민 C2가 이제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선망이라 그래가지고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기억력이 손상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치매의 경과는 다르게 되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로 2013년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갖다 버리고 난 후 기억상실증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치매가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치매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보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증세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을 수는 있겠지만 네. 치매라는 병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전적인 기질이나 뇌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일어난다는 소견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면은 기존에 건망증이라든가 치매까지는 아니라 경도인지 장애가 있어 오던 중에 갑자기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증상이 발생하여서 그때부터 치료를 받게 됐다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차라리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손 변호사님, 네. 광주지방법원 측은 이런 사태를, 혹시 불출석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 두 번이나 일단 그 서울 쪽으로 재판을 보내달라라는 그 요청을 하면서 재판을 이제 그 기일을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루 앞두고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법원도 약간 좀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피고인이죠. 피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의무도 있고 또 나올 권리도 있어요. 이게 본인을 이제 보호하고 본인의 어떤 그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재판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럴 권리도 있는 것이고 의무도 있는 것인데, 원칙은 이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 이 상황, 이 재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이제 경미 사건이에요. 그래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그 사정이 있고, 그리고 또 재판부가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하면 피고인이 나오지 않고도 재판을 열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게 사자 명예훼손이잖아요. 근데 사자 명예훼손의 법정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가 이제 허가만 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네. 현재의 건강 상태, 뭐 진단서 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정작 지금 그런 건 없거든요. 재판 하루 전인 어제 배우자인 이순자 여사가 입장문을 발표했고, 그 입장문에는 본인들의 주장만 있지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상황이 어떻다, 상태가 어떻다, 정말 알츠하이머가 이렇게 심해서 뭐 전혀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는 전혀 없거든요. 네. 물론 뭐 당장 오늘 변호인이 이제 나와서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정말로 그런 상황이 있고 네. 재판의 어떤 절차의 지연을 피하고 정말 그 실체 진실을 밝히고 본인의 억울함을 피하려면은 네. 진작에 이런 절차들을 밟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실 뭐 이례적인, 뭐 통상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오윤성 교수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만 불출석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소송에 앞서서 이 회고록 내용 중에서
5.18 그 북한군 개입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해서 이제 5.18 단체 등이 제기를 한 손해배상, 즉 다시 말해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도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이니까 사실은 이제 피고인 전 씨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 등이 있다면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참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재판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진 출석을 거부하면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이 구인장 발부를 통해 가지고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변호인이 네.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서 네. 아마 법정에 직접 설 일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계속해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광주 사태라는 표현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광주 영령들과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